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그 수사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고초를 겪었다. 마음에 대통령의 빚이 있다. 그거는 저는 기자회견은 사전에 대본 없이 예. 순전히 애드립으로 즉석에서 대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인간적으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자기가 함께 일하면서 그 검찰 개혁하고 예.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수사를 받게 되고 잘못하면은 그 재판정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마음에 예. 빚이 있다. 뭐 그 말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는데 그 더 좀 깊이 보면은 마음의 빚은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있어야죠. 네, 같이 일했던 조국 전 장관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국민한테 마음의 빚을 느껴야 되고 고초는 조국이 겪은 고초가 아니라 국민이 겪은 고초에 좀 예. 초점을 바꿔서 좀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부하에 대해서 뭐 예.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거는 뭐 좀 이해는 어느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처럼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하태경 새보수당 대표를 통해서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오늘은 뭐 균형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모시고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분당을 예.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예, 방금 이제 저희들이 스튜디오에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여러 정치인들 또 논객들의 평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이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좀 쓰기도 했고요. 당연히 우리 김 의원께서는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흡족하게 평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뭐 세 번째 지금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뭐 대본과 각본 없이 민생과 남북 문제, 한일 관계, 검찰 개혁 뭐 등등 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게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나 총선 이후에 협치 내각을 검토하겠다.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지금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예. 있는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뭐 이전에도 대통령께서 야당의 개별 인사에게 입각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라는 게 언론에 났지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인물에게도 제의한 적이 있다.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총선 이후에 이런 협치 내각을 구성을 해서 대통령제의 단점이 레임력 또는 임기 말에 있어서의 국정이 제대로 원활히 굴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중심으로 둔 협치 내각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와닿았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검찰 인사 문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도 존중하지만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해달라. 예. 이것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잘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과제를 삼아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가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치 부분이 와닿았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신뢰를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고를 보냈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언론들이 분석을 하는데 예. 일각에서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게 점잖게 이쯤 되면 이제 나가달라, 그 퇴로를 열어주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지 않습니까? 예. 몇 번 하셨고 대신에 이제 검찰 개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검찰의 수사권도 존중이 돼야 되지만 절제력 있는 또 수사,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예. 이런 말씀을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해서 거치에 대해서 경고했다라는 것은 저는 해석을 좀 과하게 하는 것 같고요. 예.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잘 해 나가되 검찰 스스로 개혁에 관련된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예.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문자 메시지 또 이낙연 전 총리의 지시로 불거졌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이제 여권 내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요.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이슈로 키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잘못된 검사장급 승진 인사에 대해서 예. 제3의 장소에서 또는 법무부가 갖고 오는 리스트를 갖고 검찰총장이 보는 이런 식이 아니라 예. 우리 법에 의해서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예. 대통령이 결정하는 법대로 이제 그런 인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충격이 강한 건 사실인데 예. 그 충격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뭐 주변에 친구들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검찰 내부의 동료가 뭐 심하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동안에 일부 특수부 검사, 공안통 검사들만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판 검사라든지 형사부 검사에게도 기회를 주는 뭐 이런 다양한 또 긍정적 측면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게 여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약간의 충돌 뭐 이런 정도 해석을 하시는 게 타당치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민정 대변인도 그렇고 윤건영 전 실장도 그렇고 청와대 인사들 70여 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나오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이력을 너무 총선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좀 거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는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죠? 예, 과거 정부에 비해서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는 숫자는 많은 게 사실인데, 과연 그분들이 능력이 있으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청와대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단기간에 예. 이력을 쌓기 위해서 정말 청와대 갔다가 출마를 한 것인지, 예. 정말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당의 이제 내부에 명확한 그 경선 룰도 있고 예. 당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걸러지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좀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예. 총선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다 전략공천 주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군요. 절대 아니죠. 예. 예,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당에서 우리 룰이 있습니다. 룰에 따라서 가점을 받는 분이 있고 또 간점을 받는 분이 있는데요. 예. 그 룰에 따라 저희가 총선 룰을 1년 전에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당의 총선 과정이 지금 잡음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예. 1년 전에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 것을 예견을 해서 이미 총선 관련된 규정을 1년 전에 다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예. 그 룰에 따라서 어느 후보에도 유불리 없이 잘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최근 언론은 고민정 대 나경원 또 이낙연 대 황교안 이런 빅매치 구도를 자꾸 그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뭐 이낙연 전 총리는 좀 별개겠습니다만은 고민정 대변인한테는 전략공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빅매치 성사를 위해서는 예. 예, 이제 아마 언론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빅매치가 되는 게 또 재미도 있고 흥미거리도 있고 관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당에서 오만하거나 거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후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우리 당과 국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예. 것인가. 아마 그런 판단에서 저희 당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은 예. 다시 말해서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은 전략공천을 아마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좋은 인물들 그리고 제가 또 영입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 8호까지 새로 신진 인사를 영입을 했는데요.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지역으로 배치할지 비례로 배치할지 안 그러면 당에 정책적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맡길지 이런 부분들도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 총선에 이기는 승리의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의 당에서의 역할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총선을 이끌지 아니면 뭐 지역구에 나갈지. 지역구 나가신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당당하게 우리 이낙연 대표님하고 한번 겨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제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그럴 의사가 충분히 있다 답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아직 황 대표님께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이제 저희 당의 고문으로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고문으로 위촉이 됐고 또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당의 그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을지 안 그러면 다른 걸 하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고 또 지지율도 높고 또 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당의 얼굴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아마 당원들이라든지 우리 출마자들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반된 두 개의 이제 청원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있었으니 인권위가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조국 관련된 수사팀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청원도 20만 명을 넘었어요. 청와대의 입장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그 원래 청원이 예. 들어와서 20만 명이 넘어가면 해당 부처로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첩을 해서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 어젠가 좀 해프닝이 있었죠. 인권위에 했다가 인권위에 다시 반송 요청을 해서 예. 다시 청와대로 소리가 넘어와 있는데 오늘 그 청원을 올린 당사자인 광주대학교 은우근 교수님, 예. 은우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인권위에다가 바로 진정을 안 넣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것은 이런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라든지 예. 피의 사실 유포 이런 것이 꼭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의 인권 운동 차원에서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뭐 익명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거리를 이제 제거를 하셨죠. 그래서 예. 이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인권위원회가 어차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 조직이고 예. 이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압수수색이 너무 과하다든지 예. 또 수색의 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또는 피의 사실이 하나하나 다 공개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 스스로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